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굿 메신저입니다. 여러분의 IQ는 얼마입니까? 한 번쯤 IQ가 높아서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 생각해 본 적 없나요? 아이들이 있는 학부형들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IQ가 좀 높아서 영재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1985년 우리나라에서 입학하기 전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재 발굴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영재 테스트와 IQ 테스트를 통해서 144명의 영재들을 출연했는데요. 이 아이들 중에는 생후 9개월 만에 말을 한 아이들도 있었고요. 3살 무렵에 영어와 한문을 줄줄 읽어서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5년이 지난 2000년대 초반 어느 한 언론사에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추적을 했습니다. 144명의 아이들 중에 66명이 추적이 됐고요. 그때 당시 다시 한번 IQ 테스트를 했더니 평균 142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평균 IQ가 106이니까요. 142 정도면 상위 0.5% 안에 드는 엄청난 지능지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이들의 삶은 너무나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일반 대학 진학마저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요. 학교 생활을 적응하지 못해서 자퇴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 후에 뚜렷한 직업이 없는 사람, 겨우겨우 지방에 있는 전문대에 진학한 사람 등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이들의 삶은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단순히 우리나라에 영재를 위한 교육 시스템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미국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한 심리학자가 수백 명의 영재 아이들의 삶을 몇십 년간 추적해 보았습니다. 이들의 평균 IQ는 160 이상이었고요. IQ 200이 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거의 아인슈타인급이죠. 이들이 30-40년 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추적해 본 결과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 전부가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 한 사람도 세상이 인정할 만한 성공적인 삶 혹은 성과를 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는 IQ와 성공적인 삶의 상관관계는 별로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공지능지수를 도입을 했습니다. 성공지능지수에는 3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분석적 능력, 실천적 능력, 창조적 능력입니다. 분석적 능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IQ 테스트할 때 측정하는 것들, 기억력, 암기력, 사고력, 논리적 분석력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분석적 능력이 가장 두드러지게 필요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공학, 의학, 법학 이런 분야에서는 분석적 능력이 크게 요구가 되겠지요. 그러나 이 분석적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다음 2가지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별로 성과를 낼 수 없는 그냥 빛 좋은 개살구 역할을 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그 영재들의 삶을 추적해봐도 알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실천적인 능력입니다. 실천적인 능력은 앞서 분석적 능력,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아무리 분석적 능력이 높아도 실천적 능력이 부족해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어느 분야에서든 인정받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성과를 내서 승진을 하고 연봉이 높아지는 이런 것들, 연구원이라면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실천적인 능력에 들어가게 됩니다. 실천적인 능력을 좀 더 쉽게 말하면 문제 해결 능력, 성과를 이끌어내는 힘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실천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의 대가들의 강연 혹은 책을 읽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들의 핵심 노하우를 내 것으로 만드는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이 실천적인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인 능력인데요. 창의적인 능력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다행히 창의적인 어떤 결과물, 능력을 키우기 위한 도구라든지 툴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즉, 테크닉을 잘 배우기만 하면 누구나 이렇게 좀 키울 수가 있다는 말인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는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다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이 서로 결합을 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경우, 아니면 기존에 있는 물건을 다른 용도로 쓴다든가, 아니면 다른 재료를 대체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든가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지금 창의적인 발상을 하는 테크닉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린 건데요. 예를 들어보면 기존에 있는 컴퓨터와 그리고 전화기가 결합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나오게 됐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자동차는 이동 수단이었는데 캠핑과 결합해서 캠핑카라는 형태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들은 많이 있는 것들이에요.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IQ가 좀 더 높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계시나요? 우리 아이가 영재가 아니라서 속상하거나 아쉽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는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IQ가 높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왜 영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은 삶,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분석적인 능력, 단순히 IQ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실천적인 능력과 그리고 창의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 혹은 경영 교수들이 반드시 돈을 많이 버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이 있죠. 돈에 대한, 경제 경영에 대한 지식은, 분석적인 능력은 높은데 이것을 가지고 돈을 버는 능력, 그러니까 실천적인 능력, 창의적인 능력은 또 별개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분석적 능력, IQ가 높지 않아도 이 실천적인 능력, 창의적인 능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고 또 부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천적인 능력과 창의적인 능력은 독서, 그리고 강연,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누구나 높일 수 있으니까요. 지금 IQ가 높지 않더라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영재가 아니다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 영상은 이 실천적인 능력, 창의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한 내용 들어갈 거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From now on 함께 갑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